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회사 사업 건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록 보존을 위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해야겠다는 것이 벌써 1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공사 기록은 물론이고 캄보디아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50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유튜브 방송은 수익 창출도 아니고 일부러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님에도 나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어 그저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 마음 편히 기록 정리할 시간이 없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장은 내외장 공사를 골조업체에게 맡겨 진행해 왔는데 12월 말까지 약속한 외장 공사의 공정률은 60% 선에 머무르고 있고 내장 공사 또한 중구난방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로 인해 공조, 전기, 통신, 설비 등 타 업체와의 원성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가해 폭발 지경에 있어 부득이 내외장 업체에게 외장 공사만이라도 전념하시고 기타 다른 공사들은 모두 중단해 줄 것을 요하였습니다. 다행히 시공업체에서도 현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공사 건물로 이사할 예정이고 다른 협력업체들 또한 진심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전 업체들과 일일이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건물을 완공해 나갈까 합니다. 사실 외장 공사, 이 커튼웰 공사는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습니다. 계약 당시 시공자의 호기롭던 약속에 저도 껌뻑 넘어가 공사 진행을 맡겼는데 발주 실수, 자재 지연 도착, 파손, 거기에 내부적으로 작업 문제, 수입 통과 문제 등 흔히들 초짜들이 행하는 실수 연발로 저희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이요. 대출 은행조차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며 저희를 의심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외장공사의 경우 공사 대금은 시공업체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 80%까지 지불해 준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미마무리된 공사는 일부층 사무실 벽공사, 천정공사와 바닥 타일 공사가 남아있고 1층부터 4층까지 걸린 시설 구간의 내부 공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이제부터라도 우선 차분하게 저희가 직접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니 몸은 좀 힘들더라도 마음은 무지 편합니다. 하나하나 배운다는 생각으로 다른 협력업체들과의 협조로 최종 완공되는 그날까지 영상은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철강회사인 MK스틸이 이곳 프롬펜 신공항 건설에 철근을 납품하고 있는데 시공사의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 미숙으로 한국 감리단으로부터 저희 철근이 검사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시공회사가 저희에게 주문한 규격과 설계상 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한 문제이며 비록 국가별 KS 규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양질의 철근이라면 대부분 품질 수준은 거기서 거기 규격과는 상관없이 다들 비슷한 품질 수준이 나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번에 사단은 모든 검사에서 합격하고도 이곳 검사소의 허접한 검사 설비와 미숙한 검사자의 문제 그리고 감리단에서 파견한 직원의 규격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절곡검사 즉 밴딩 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입니다. 저희가 공급한 물량이 약 철근 2,000톤으로 금액적으로 18억 정도 해당되는 물량이라 긴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러 번 회의를 거쳐 한국 감리단에게 재검사를 해달라는 양해를 받아내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검사 직원의 검사 거부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이 나온다면 아마도 본인의 문제로 밝혀지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되는 모양입니다. 현재 건물 시공업체에 혼이 쏙 빠진 상태인데 대형 공사 검사 불합격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2층 한식당 개장을 위해 지난 3군데 컨설팅 업체로부터 견적받아 검토 중에 있으나 거의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식당 로고 작업, 공사 인테리어 작업, 주방기기 구입 등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하며 2층 내부 시멘트 공사는 이번 달 말까지 끝내고
다음 달에 인테리어 공사 및 도gy류를 포함한 주방 장비들을 모두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전량 수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최고급 한국 고깃집을 한번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방문하시게 되면 꼭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일정상 공사에 투입된 자금이 계획보다 많아졌고 현금이 다 고갈되어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나 이 나라의 특성상 50만 불이 넘는 돈은 큰 대출로 보고 있어 담보권과는 상관없이 지불 영역에 대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회사 또한 작년 11월에 대출 신청한 것이 은행에서는 문제가 없고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할 뿐 언제 대출해 주겠다는 날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은행 돈이 없더라도 건물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 공사 건물 관련 그 어떠한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받은 적이 없는 깨끗한 건물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외장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식당 임대와 사무실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과거 저희가 골조 공사 후 한국처럼 임대 광고판을 3일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임대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른 개념의 베트남 살국수집, 현지 해물탕집, 로컬 음식 체인점 등이 임대 문의를 해와 광고판을 내렸습니다. 저희 생각은 건물 외관 공사가 미리하게 완료되고 건물에 맞는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임대가 계획대로 된다면 비록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금 계획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시작은 다음 달 3월 초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발 외장 작업이라도 좀 끝내주시길 공사업체에게 사정할 뿐입니다. 이제 캄보디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시작되어 해외에서도 관광객의 입국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시기적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도 저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이며 첫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캄보디아 객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한국인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